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전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에서는 이라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기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크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55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예선에서도 전승을 거두면서 F조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비록 3라운드, 바로 지난 경기죠. 3라운드에서 아쉬운 경기력 속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1대0 승리를 가져갔고 몇 경기째 계속해서 무패 행진이 이어나가고 있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 포트는 이 포트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대표팀이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시면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순서로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의 3차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0 승리를 가져갔던 이라크인데요. 전술적인 특징을 좀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공격에서는 3-3 빌드업, 그리고 이 아이맨 후세인이 중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전술적으로 공격 쪽에서는 좀 특징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4-2-4 방어 내지는 4-4-2 방어를 보여줬고, 최전방에 2명의 선수가 중심이 된 압박 체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라인업들 보면 예전에 술라카나 서울에 뛰었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선수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핵심적인 부분에는 아이맨 후세인이 중앙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3차전에 부상을 입은 선수들 중에 아이맨 후세인도 있는데요. 아이맨 후세인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옆구리 충돌을 하면서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이 마나프 유누스 선수도 허벅지 앞쪽을 잡으면서 이제 둘 다 교체가 한 번에 됐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살짝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경기 라인업을 보면 잘라라산 키퍼, 도스키, 타신, 유누스, 알리, 알아마리, 하디, 이브라임 바이에시, 그리고 공격진에는 알리자심, 유세프 아민, 그리고 아이맨 후세인 선수가 뛰었는데요.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브라임 바이에시, 그리고 양쪽 윙에 알리자심과 유세프 아민 선수가 상당히 또 어린 선수들인데,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였던 3차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라크의 공격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3-3 빌드업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6번, 2번, 3번 이미 3명의 선수가 좀 더 아래쪽을 차지하고 23번, 7번, 16번이 그 위쪽에서 빌드업을 이어나가는 구조인데요. 방향에 따라서 이 23번과 3번, 왼쪽으로 올라가면 23번이 좀 더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에서 볼 전개를 하려고 하면 3번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에 따라 풀백의 전진 높이가 변화하는 상황이 많이 보였고, 다만 이 빌드업을 한 이후에는 이 지공 상황에서는 이 양쪽 풀백에 가담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리를 해서 보면 한쪽 풀백은 3선 그리고 센터백 그 사이 정도 라인에 있었고, 다른 한쪽은 윙과 이 중앙의 라인에 있었다, 그 사이의 라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선 자원들 역시 스위칭을 많이 했습니다. 17번, 8번, 19번이 처음에는 이제 8번 이브라임 바이에시가 오른쪽으로 가고 17번의 알리자심이 중앙, 그리고 유세프 아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는 이런 모습이 보이다가 한 30분 즈음부터 또 지금의 보이는 대로 또 스위칭을 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상당히 이선 모두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아이맨 후세인이 없으면 파괴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아이맨 후세인이 있을 때는 파괴력이 또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존재만으로도 무게감을 띠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맨 후세인을 활용한 공격, 세컨볼이나 이런 직접적인 공격들에 또 대비를 해야 하는 우리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라크의 수비 국면입니다. 4-2-4 내지는 4-4-2 수비 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형은 좀 굉장히 보편적인 수비 방식이죠. 이선 중앙 그리고 이 톱, 이 두 명이 이제 정렬을 해서 최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명이 압박을 수행하는 동안 이제 17번과 19번 양쪽 윙도 가담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압박을 다 하지만 사실 이 양쪽 윙어들이 본인의 좀 위치에 오면 그때서야 이제 살짝 가고 아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좀 돋보이는 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압박이라면 사실 우리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레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원의 힘은 다소 약합니다. 이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비 시에 가담이 늦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이 바예시 선수가 복귀를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3선 내지는 2.5선, 2선에서 활약을 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이 이라크의 수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대표팀과 이라크의 맞대결은 2024년 1월에 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펼쳤던 평가전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1대 0으로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승 12무 2패의 상대 전적을 갖게 된 대한민국이고, 당시 경기 경험자는 뭐 지금 딱 10달 정도 지났으니까 선발 중에 지금 저는 8명, 당시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경고 누적 퇴장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라크가 아주 안 익숙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익숙하다는 걸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당시 이재성 선수가 득점 기록하면서 MVP 정도를 받았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요르단전 승리입니다. 요르단전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한 대표팀은 경기 운영에는 사실 큰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 괜찮은 공격력이 돋보였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아무래도 박용우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박용우를 조금 더 편하게 기용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전개가 좀 더 유리하게 앞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린 선수들의 활약 역시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예 명단에 뽑히지도 않았고,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이제 부상을 인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어린 선수들이 만들어준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 엄지성, 배준호, 오현규 뭐 여러 선수들의 발굴이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또 지켜봤습니다. 다만 무서운 건 이게 또 지난 시점까지 KFA가 비난을 받았던 이 절차 문제를 눌러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인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승리로 인해 버리지 않도록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선 자원들의 부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황희찬 그리고 엄지성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요르단의 플레이는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깔끔하지 못했다는 건 즉 더러웠다는 이야기인데, 두 유럽파 윙어의 부상이 발생했고, 황희찬을 상대로는 2번 정도의 발목을 향한 위험한 도전이 있었고, 엄지성 선수도 이제 부상이 생겼는데, 두 선수 모두 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재활을 잘 하거나 좀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대체 발탁된 2명은 이승우 그리고 문선민입니다. 사실 이 두 선수랑 아주 똑같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전형적인 크랙 스타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라크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에는 분명히 2명의 선수 뭐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도움은 될 수 있는 선수들이다 라고까지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흐름을 잡을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라크의 경기력이 지난 경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0월 A매치 기간 동안 2연승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 3연승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공격에서는 이라크가 피지컬이 좋지만 다소 느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압박만 잘 떨쳐낼 수 있다면 기회가 충분할 거라는 걸 또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수비에서는 이 아이맨 후세인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이 한 명이 아닌 2명이 후세인에게 붙었을 때 이 세컨볼을 따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명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선 자원들의 세컨볼을 따내려는 움직임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걸 우리 대표팀이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라크는 우리가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가했을 때 결국은 롱볼 전개가 많아질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수비에서의 유의점처럼 이 세컨볼에 유의해야 파생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는 공격을 잘하는 데에서나 수비를 잘하는 데에서나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가담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라크전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요르단전에 완벽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잡을 수 있기를 상당히 좀 기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어떤 이슈가 있던 선수들은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홍명보호의 선수들 좀 정말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이번 경기도 잘 이어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